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사람의 심리는 다 비슷하죠.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 마음속에 공통적인 거 대단히 많아요.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제일 대표적인 거는요, 타인한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. 이거 꼽지 않을 수가 없죠.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. 타인에게 존중받으려면 중요한 거는요,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인품에 기대하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사람이 최소한 남을 저렇게 존중해야지, 그래야 정상 아니야? 라고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을 만한 태도와 조건을 먼저 갖추는 거, 이게 중요합니다. 그게 순서거든요. 어떻게 하면 존중받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이미지를 나 스스로 이제 함부로 못 대하는 포스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 거의 없고요.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노력으로 이런 포스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몇 가지 조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자기 방어예요. 남에게 공격적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. 남한테 공격적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, 사실. 남에게 공격하지는 않지만 자기 방어력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. 내가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남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 타인의 공격이 있을 때 자기 방어를 잘하는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남들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지도 않아요. 자기 방어의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을까요? 첫 번째는요, 타인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거예요. 기분이 상했는데 웃는 경우가 있잖아요. 당황했는데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야. 그래서 상대는 직장 상사인데, 그래서 나중에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대충 웃고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회식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좀 늦었는데 좀 데려다 줘야 되지 않을까? 이렇게 하면은, 데려다 주면 뭘 데려줬죠? 쟨 존재 자체가 무기야. 얼굴이 무기야. 몸이 무기잖아. 누가 감히 시비를 걸겠어? 이렇게 얘기하고, 으하하하! 이렇게 웃는 직장 선배. 그러면, 그렇게 무례한 농담을 했는데 그냥 같이 선배님! 이러고 막 같이 웃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그럴 때, 그러게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런 이야기 들어서 제가 불쾌합니다. 라고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렇게 얘기를 뭐라고 못할 거면 차라리 정색하고 무대응,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. 최소한 당신 정말 지금 무례한 이야기 한 거예요 라는 거를 무언으로라도 시그널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타인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표현한다. 이게 자기 방어의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, 어떤 직원이 나한테만 어떤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서 나만 골탕 먹었어요. 나만 헛걸음했어요. 그런데 그 헛걸음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온 나를 보고 그 나한테만 정보 전달하지 않은 선배가 내가 깜빡했네. 아하! 막 웃으면서 하나도 안 미안하게 이랬어요. 그러면 단지 그 사람이 나보다 힘 있는 선배라는 이유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괜찮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. 정말 괜찮을 수도 있어요, 사실. 그 선배가 평소 나한테 잘해줬고 그렇게 잊어버린 게 고의가 아닌 걸 내가 뻔히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괜찮아요, 선배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근데 그런 괜찮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을 때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고요. 그 사람이 무서워서, 그냥 어려워서 그냥 하는 얘기라면 그냥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자기 방어라는 거죠. 굳이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남발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아요. 그래서 괜찮다는 말 여러분들 괜찮지 않을 때 쓰지 않는다. 이게 자기 방어의 두 번째였어요. 또 하나는요, 죄송합니다가 아예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. 결제 받으러 가서 팀장님 죄송합니다. 보고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만 이거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죄송합니다만 이거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. 뭐가 죄송해요, 결제 받으러 왔는데. 죄송할 일 아니잖아요. 그리고 또 옆 팀 가서 문 놓고 하면서 막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, 박 과장님 이러고 들어가는 거.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? 이런 거. 협업을 하는데 뭐가 죄송한 거예요. 죄송합니다는 정말 죄송할 때만, 괜찮은 것도 정말 괜찮을 때만 그렇게 쓴다.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자기 관리예요. 자기 관리라는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. 사실 유쌤의 직장 수업 채널 자체가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이드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. 여기서의 자기 관리는요, 타인한테 내 약점 드러내지 않는 거. 이것도 자기 관리인데요.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, 내 약점 드러내지 않는 첫 번째 뭔가 하면,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
못해요? 단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 단점을 얘기하지 마셔야 됩니다.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점이 많이 부족합니다. 이렇게 얘기할 때의 의도는요, 내가 착하고 겸손하다 그런 모습을 상대한테 이제 어필하려는 의도가 대부분이에요. 그런데 그 의도대로 상대가 받아들여줄 확률은요,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높지 않습니다.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과장되게 이제 자랑하고 뭐 허풍 떠는 거,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요, 진짜 자기의 단점.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제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. 또는 뭐 약속한 내용을 중간중간 제가 잊어버려요. 또는 작은 실수를 하면요, 제가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서 다른 일까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나의 약점들. 그런 건 고쳐야지 무슨 자랑이라고 남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함정에 몰아넣는 그런 얘기예요. 이 험한 세상에. 그래서 나의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구태여 내 단점을 고치지도 않은 채 얘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. 타인한테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거, 이거 역시 대단히 이제 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의 고질병이에요. 내가 이제 팀장이라고 쳐요. 그런데 김대리한테 하도 제 날짜 데드라인 잘 못 지키고 막 일 질질 흘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열받아서 막 정말 뭐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4월 내내 나를 피해 다니고 어두운 얼굴 다니고 눈도 안 마주쳐요. 그럴 때 리더의 유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유형이 있어요. 오히려 더 미워해요.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입 대빨래 밀고 4월 동안 도대체 저러고 돌아다녀? 더 미워하는 형이 있어요. 정반대의 유형도 있어요. 리더들 중에. 걔가 그렇게 팅팅거리고 다니는 게 계속 신경 쓰여서 죽겠는 거예요, 내가. 저러다가 내 욕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하고 다닐까. 이런 거 막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. 근데 문제는요, 내가 그렇게 지나치게 야단쳐놓고 지나치게 그 후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 다른 팀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눈치를 그렇게 심하게 볼 거면 차라리 욕을 하지 말던가, 정당하게 야단을 쳤으면 눈치를 보지 말던가,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눈치 보는 리더 카리스마 없죠. 포스 없고 후배들한테 존중받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세 번째, 자기 색깔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 생각은 어때? 라고 물어봤는데, 글쎄요, 뭐 저야 뭐 이렇게 별로 의견이 없는 사람,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요? 존재감 없고 존중감이 절로 들지는 않죠, 사실. 자기 색깔이 선명한 사람은요, 일단 남한테 일단 그 존재가 보이잖아요. 아,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정도의 어떤 그런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. 그런 이미지는 줘야죠.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취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, 그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이 됩니다. 나 자신한테 유리할 때가 많은 거죠. 뭐 이래도 좋아, 저래도 좋아, 이런 태도는 남한테 만만히 보이기가 대단히 쉽습니다. 내 색깔이 뭐지? 그러니까 무조건 막 내 주장이 너무 강하거나 이게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. 그건 이제 고집스러워 보이는 거죠. 독선적으로 보이고.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, 이제 내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. 그러면서 내 의견이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뒤에다 플러스 댈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,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결론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런 거. 저는 그 ABC 의견 중에서 A 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이런 거입니다. 이렇게 정확하게.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라는 말에 이제 앞으로는 주저하지 말자. 메뉴 하나를 이제 뭐 먹을래? 라고 해도 저도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. 다 좋습니다. 이거 하시지 말자고요. 그러면 대단히 그 사람은 만만히 모이기가 쉬워요. 일을 잘해도.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남을 막 굉장히 배려하고 남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대단히 오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어떤 나의 취향,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, 내가 하겠다는 거,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독선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제 생각은 이런데요,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자 라고 작정하는 10분이 되셨다면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유세민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